형이 싫어하는 HMM 오늘 공시 보고 못 참고 종가에 비중 17 넣어버렸다. 정보기관 놈들 돈 빼먹기 엑시트빔 가즈아. 아, 오늘 그 HMM에서 그거 발표하긴 했어. 예, 이거 오늘 밸류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가치 재고계획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연평균 매출 뭐 한다, 뭐 ROE 얼마 하겠다, 뭐 ROE 4% 씨.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배당 성향 30%, 시가 배당률 5% 중에서 작은 금액 이상의 주주 환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당 성향 30%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겠죠. 버는 돈의 30%, 배당 가능 이익의 30%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1년 안에 2.5조를 배당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저 대주주 산업은행이랑 그쪽에서 요거 돈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겠다, 특별 주주 환원도 하겠다, 그리고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다 하겠다, 소각까지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매각 생각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때린다 그러면은 이거 대주주가 지분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근데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지금 여기 지금 해양진흥공사랑 60%, 70% 가까이 들고 있는데, 얘들 지분 더 있거든? 전환사채 지분? 근데 그 상황에서 유통주식수를 아예 그냥 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꽤 센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돈 빼가는 그런 부분이고, 거의 아까 보셨다시피 60%, 그러니까 70% 가까운 지분이 본인들 거기 때문에 2.5조를 배당을 때린다? 그러면은 해양진흥공사 1조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산업은행도 1조 가져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얘들이 이제 M&A 안 한다는 소리야. 못 한다는 소리지. 사갈 데가 없으니까. 이 큰 금액의 회사를 누가 사주겠냐, 누가 사가겠냐, 이런 거라서 아마 공기업화 시켜서 이제 국내 물류를 HMM 중심으로 담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좀 애매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익성이 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조금 우려되긴 해요. 완전 공기업화 쪽으로 선언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러고 하면. 그리고는 또 중장기로 계속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인원 인사들이 공무원식으로 이제 채워지면은 과연 효율성이 나올까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한때 흠슬라였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 HMM 기준으로 배당 성향 30%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일단 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봅시다. 일단 지금 흠슬라라고 불렸던 이유는 2020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000원은 좀 과했고, 뭐 그전에도 2,000원이긴 했는데, 얘들이 대충 올라간 이 구간이 한 15배 올라갔어요. 저점부터는 20배가 넘는데 10배 이상 올라갔으면 한 15배 갔어요. 특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요때 그 수에즈 길막 나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에즈 대만의 그 배가 수에즈 운하에를 가는데 옆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삐쾅 이래가지고 이제 길막 터지고 난 뒤에 얘네들이 10배 갔어요. 바닥에서 10배 가면서 이제 2만원, 뭐 25,000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냥 차트상 10배 단계 딱 뜨고 난 뒤에 보통 10배가 멈추거든. 그랬는데 길막 뜨면서 한 번 더 가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그 흠슬라라는 별명이 이때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런 별명이 붙으면은 고점이죠. 요런 별명이 붙은 고점인데, 누가 보시더라도 차트, 장기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125일선 보라색 선이 125일선이 10년 이평이에요. 10년 이평선인데 요거 딱 쳐맞고는 하나, 둘, 셋 이러고 떨어졌지. 그리고 중장기 차트도 이게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매도는 예술이다가. 그리고 저런 그 코로나 수요 폭발에 수에즈 길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더블이 더 나는 2만원, 25,000원대에서 길막 위에 더블이 더 났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렸지. 아무튼 그 상황에서 지금 쭉쭉쭉 내려왔던 거는 중간중간에 M&A 썰도 많이 있었어요. M&A 하면서 이제 뭐 하림이 사니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잠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LX가 들어가니 뭐니, 뭐 현대가 들어가니 뭐니 얘기 많이 나왔지. M&A가 아마 여길 텐데. M&A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던 부분은 HMM의 2022년도에도 산업은행이 M&A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HMM을 옛날에 살리는 과정에서, 얘가 현대상선이었고 망했잖아요. 살리는 과정에서 그 옛날에 2014년, 15년 이럴 때 그 정부 자금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 정부 자금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정부 자금을 어떤 식으로 투입했냐? 전환사채라고 하는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이 전환사채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전환사채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지분으로 받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옵션이에요. 이게 뭐 투자에서도 옵션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데, 요 전환사채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았어요. 근데 2조인가 때려박았습니다. 한 방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계속 시비를 더 발행해가지고 이제 살려놨어. 그 살려놓은 그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약간 시황을 타면서, 그리고는 이제 한 5년 넘는 기간 동안 옛날 배 버리고 새 배 발주하고 계속 이제 정부가 살리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얘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5,000원에 2조 이상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당시 20조가 된 거지. 5천 원이었잖아. 5만 원 됐으니까 투자한 돈 10배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M&A 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뭐 평가 가치가 이렇게 뭐 몇십 조가 되니까 이때 동거리 형이라고 산업은행 총재님이 유명한 말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까지 못 챙기면은 이거 우리가 배임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부가 살려놓은 거니까 살려놓은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전환사채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기업이 정상화되고 혹은 이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고요,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에 투자를 했다가 5만 원에 갔으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매도를 딱 때리면은 10배 돈 버는 거 아니야. 10배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야, 이렇게 10배를 벌 수 있는데 안 벌면 배임 아니냐 하면서 우리는 M&A 할 때 우리 집은 다 팔 거야. 우리 산업은행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투자와 노력과 대출을 많이 해줬냐. 우리도 벌 때 벌어야지. 그리고는 그게 본인의 실적이니까, 본인의 실적인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장인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그 이익을 내면은 영전하실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전환사채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버터블 본드로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본드. 사채예요. 이건 뭡니까? 채권, 이게 채권.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투자한 돈을 그냥 회사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네들이 돈을 빌려줄 때 옵션을 걸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자를 저리로 빌려줬어.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이렇게 엄청 싸게 빌려줬다고. 왜냐면 당장 돈이 없는 회사니까. 그러고는 여기다 옵션을 더 겁니다. 6년 뒤인가?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5년 뒤인가 6년 뒤부터는 이자가 올라가도록 그 옵션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제 연 이자를 전환사채 이제 채권으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연 이자 되게 싸게 받으면서 일단 회사 살려. 대신에 5년 뒤부터는 너네한테 이자를 뭐 10%씩 받아갈 거야. 요런 식으로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자가 더 붙는 이런 이자의 옵션을 설정을 해놓은 게 그런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게 HMM의 전환사채였단 말이죠.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약간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은, 야, 이거 옵션 만기가 왔다. 이제 이자가 늘어난다. 아마 이자가 6점 몇 프로인가 하여튼 엄청 비싸게 올라갔어요. 이때 제로금리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렸잖아. 근데 이자가 자꾸 나가. 근데 이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현금이 많이 쌓였어. 그럼 내 회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 갚아야지. 쌓여있는 현금으로 빚을 갚아뿌야지. 물론 정부는 이제 배임죄 얘기가 나온 게, 야, 땅 파놓고 장사하냐? 정부는? 다 세금인데? 세금으로 투자해서 기업 살려놓고 난 뒤에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거 내가 돈 챙길 수 있으면 돈 챙겨가지고 그러면 세금 아끼는 거 되지 않냐? 세금이 이제 이익을 가져와가지고 돈이 불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스토리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M&A 할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요. M&A 할 만한 포인트가. 근데 M&A 때 이게 워낙 채권이라고 하는 전환사채 이게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M&A 하는 주식을 이 기업을 HMM을 인수해가는 과정에서는, 인수해가는 회사에서는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M&A 때 그 하림이 사니 아니면 LX가 사니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뭔 얘기했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지분 보유하겠다. 그리고는 뭔 소리 했어요? 배당 내놔라. 그리고 뭔 소리 했어? 경영에도 우리가 간섭하겠다. 경영에도 참여하겠다. 팔 생각 없는 거지. 팔 생각 없었지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공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드리고 혹은 공기업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게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도치 미국에 혁신을 해야 된다. 공무원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경영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미국 경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비용 효율해야 된다. 쓸데없는 돈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무엇? 경쟁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 인수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내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라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업 라인들은, 공무원 라인들은 아시다시피 혁신이고 뭐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잘리는 게 공무원이지, 튀는 행동 해가지고 본인한테 보수가 많이 떨어진다 아니거든. 라인 잘 타야 되거든. 그래야 승진하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이게 보시면은 기업 측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밉습니다.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 HMM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M&A를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던 것도, M&A를 해가지고 다른 그 사기업들의 그런 공격적인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현실적인 라이브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1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MSC 같은 그런 2M이라고 부르는 유럽의 대형 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하냐 그러면은 회사 돈으로 M&A 때려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얘들이 해운만 해요. 근데 해운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용 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 그럼 뭐 사요? 항구 지분 투자예요. 그리고 뭐 사요? 여기에서 선적하는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배 잡아주는 기업들. 그럼 브로커 기업들 다 사요. 그러고는 어디에 투자해요? 항구에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항공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는 철도 물류 투자합니다. 육상 물류 투자한다고. 육상. 항공 물류, 육상 물류 이런 데 다 투자해요 얘들 지금.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진짜 일체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계열화라고 하잖아요. 얘한테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 A to Z 다 해줘. 라는 식의 본인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페덱스에다가 이제 맡기면은 페덱스가 이렇게 본인들의 비행기 들고 있고, 페덱스는 실제로 본인들의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물류할 때 DHL 이런 데도 본인들 비행기 있거든. 그걸 직접 움직이잖아. 월마트 보세요. 워낙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본인들의 월마트도 비행기 엄청 많아. 비행기 엄청 많고 트럭 엄청 많고 기차도 있잖아. 그걸 옮기거든 걔들이. 우리 쿠팡 보세요. 본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택배사까지 라이센스 따가지고 실제로 택배로 이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24시간 옮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HMM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살아남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관심 갖고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사기업 형태일 때는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공기업이면은 누구 뭐 육상물류 진출한다 그러면 CJ 노조들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공기업이 우리를 죽이려고 든다 이러면서 이거 되게 어찌 보면은 공기업 입장으로서는 사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금액 올린다, 비용 올린다 그러면은 야 중소기업 죽이려고 저 HMM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빨대 꽂아가지고 다 죽으려고 지금 이래버린다고. 그리고는 또 가끔씩 정권에 따라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힘든데 말이야, 중소기업들이 뭐 살기 어려운데 말이야, HMM 그 누구들 그렇게 그 다른 나라 그 애들 사기업 놈 새끼들 그 돈 그 컨테이너 하나에 뭐 200만씩 받는다고 너희들도 200만 쳐받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할인해줘! M&A가 돼야 어찌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공기업이 수익을 많이 우리나라 한전 꼬라지 보면 알잖아. 한전 적자가 200조라며 지금. 한전 꼬라지 보시면 알거든요. 공기업은 한전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밸류 공시가 나온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밸류 공시가 나왔어요. 배당을 늘린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얘네들이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M&A 한다라고 할 때 그 하림이 진짜 빤스 벗고 달려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돈을 많이 들고 있잖아. 국내 독점도 독점인데 지금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쌓여있는 현금들에 대한 눈독을 들이면서 내가 이 돈으로 뭔가 다른 짓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M&A에다가 뭐 사돈 팔촌 대출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M&A 들어온다, M&A 시장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 성향 30%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번 돈의 30%를 계속해서 이제 주주환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50%라 그러면 매우 이제 만족을 했겠지만 30%라 그러면은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는 이 30%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30%를 주더라도 배당이 좀 짤 수 있잖아요. 그럼 뭔 소리예요? 시가 배당률 5%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바닥 저점은 시가 배당률 5%, 그러니까 30% 배당을 줬을 때 시가 배당률이 5% 된다 그러면은, 혹은 이제 배당 성향을 30%까지 안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5%는 배당 드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때는 주가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더라도 배당 성향을 30%까지 무조건 끌어올리냐, 그건 아니다. 돈을 이제 약간 그 뭐 수혜주나 사고처럼 갑자기 돈을 빡 벌 때가 있으면은 그때 주가에 배당률 5% 적용해줄게.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돈을 이제 못 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번다고 하더라도 얼마? 30%는 배당해줄게. 왜 5%는 못 맞춰줘도. 작은 금액의 주주환원이에요. 작은 금액. 30%와 5%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락바텀은 본인들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락바텀은 약간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돈 못 벌 때는 그 좀 봐줘. 배당률 5%는 내가 고정을 못 해줘. 뭐 이런 느낌인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배당률 5%라는 이 부분을. 돈 많이 벌 때는 배당을 5%로 제한해 주겠다는 소리잖아. 이 단어가 5%를 준다고 이게 아니에요. 주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때도, 그러면은 이게 1조 벌던 회사가 10조를 벌었어. 그러면은 요때는 3천억을 배당을 때렸어.
그래서 이 10조 올라갔으니까 3조 무조건 배당 주나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깨름칙한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환원을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엑시트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당장 2024년 기준에서도 2.5조 배당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들 얼마나 벌었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TMM이 이번에 2024년도에 얼마나 벌었냐라고 보시면은 얼마? 한 3조 6천억 벌었다 그래요? 근데 잠깐만 2조 5천억을 지금 배당을 때린다고? 뭐지? 1년 내에 주주환원 2.5조를 때린다고? 야... 돈을 빼먹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맞냐 이게? 그네? 생각해보니까 얘들 지금 30%가 아니네? 유보금은 겁나 많아요. 돈은 겁나 많이 쌓여있어요. 배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얘네들이 참 그 배당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 아까 제가 뭐 2조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유상증자를 더 했기 때문에 실제 원금이 한 2.5에서 한 5조 사이가 될 겁니다. 5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점 몇 조인가 하여튼 꽤 많이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유보금을 빼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원금을 빼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원금 회수.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우리가 투자한 투자 원금은 다 빼가고 다 회수하고 그리고 남은 지분 가지고 앞으로 돈 벌면은 계속 배당받고 누가 이제 사간다 그러면 팔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보다 배당을 더 한다는 거는 회사의 미래를 팔겠다는 소리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에이 그러면 과거도 생각해야지. 봐봐. 영업이 9조 벌었을 때 배당 얼마 했냐 얘들. 7조 벌었을 때 배당 얼마 했어. 1조도 안 했어요 얘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돈 쌓아놓고 야 이게 돈이 몇십조가 쌓여있는 회사인데 비싸게 우리 집은 사가 라고 전략으로 접근하다가 지금 아무도 안 사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원금이지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빼먹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는 당장 2.5조 배당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잠깐만 2.5조 배당이라고? 야 얼마냐 이게? 그냥 시가총액으로 배당금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되잖아. 2.5를 나누기 17로 나누자. 17조 시가총액 14%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근데 14% 나옵니다. 일회성 배당이긴 한데 야 일회성 배당이에요. 일회성 배당이니까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본인들의 원금을 투자한 거를 배당으로 빼가겠다 회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결산 배당을 포함해서 2.5조를 뽑아가겠다고 합니다. 얘들 근데 분기 배당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2024년 2025년 두 번의 배당으로 2.5조를 이제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허허.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은 번 돈 5%씩 배당하던 새끼들이 그죠? 5%씩 배당해서 5%씩? 그러니까 뭐야 2022년도에 10조 벌어놓고 5천억 배당했다는 소리 5천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이 돈 가지고 지금 배당으로 옛날에 투자했던 그 10년 전인데 이제 10년 전에 투자했던 원금을 그냥 빼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오늘은 뭐 위아래로 움직이긴 했는데 장기적인 이제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해운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익도 마찬가지고 엄청 크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업다운이 꽤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기를 많이 타는 사이클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30% 배당이라 그러면은 얘들이 얼마? 3조 배당을 때린다고 하는 거고요. 이때 얼마? 1.5조 배당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원래 정상적이면 얼마? 1.2조의 배당을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5조 3천억이면 1.2조가 아니고 거의 한 1.8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배당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 돈의 30% 3분의 1을 배당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2023년도에는 얼마 배당 가능했어? 이때는 3,200억. 그럼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때 과연 얘네들이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이게 해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익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실적이 나올 때마다 목표 주가의 데이터 값이 좀 달라질 거고 아마 앞으로도 연에 한 3, 4조 정도씩은 번다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컨센을 보시면. 근데 지금 앞으로 전망은 1조 얘기 나오네. 이익 영업이익률을 10% 정도 잡아서 한 1조 정도 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1년에 3천억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장기 전망을 때리는 것 같은데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러면 1년에 배당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하고 요거를 만약에 5%로 때린다라고 하면 이거 20배가 적정시총이기 때문에 이거 20배면은 10조네요. 적정시총. 이거 20배 때리면은 맞지? 6조네요 적정시총. 주가 10,000원도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이 번 돈에 30% 배당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번 돈에 그러고는 그 30% 배당을 기준으로
아 근데 배당률 5% 기준으로 잡으면은 야 락바텀이 이렇게 잡히는데 바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주가 바닥이 지금 거의 한 9억 주가 발행 주식수거든요. 주식수가. 그럼 이거 9억 주가 발행 주식수라고 하면은 대충 6 나누기 9 해보시면 지금 이게 대충 그 목표 주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바텀이 6,700원이 나와요. 7,000원이 바텀으로 나와 주당. 지금이야 요 소위 말하는 2.5조라는 배당이 15%까지 나오니까 일회성 배당으로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하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폭탄 배당을 올해 내년에 2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방향성과 실적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1년에 뭐 1조 정도 버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1조가 좋은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얘는 적정 시가총액을 10조 이상으로 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PSR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10배를 초과하는 게 좀 이렇게 에바가 된다라고 좀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 공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당 성향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PER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때 지금 배당 성향을 30%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배당 성향 30%. 배당 성향 30%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PER이 이익과 시가총액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익과 시가총액 관계. 그리고는 이 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지급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5%의 배당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충 우리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숫자들은 다 나온 상태예요. 이걸로 목표 주가하고 목표 PER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이익을 1조를 냈어요. 그럼 얼마? 30%면 3천억을 배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5%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 5%를 만든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3천억을 번 돈에 20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정 시가총액이 나와요. 20배 얼마? 6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요 6조와 1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1조 벌었대. 시가총액 6조가 정상적이래. 그러면은 이거를 6 나누기 1 해보시면 얼마예요? 그 6배예요. PER 6배가 적정 회사란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번 돈이 1조고 거기에 30%를 배당으로 한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거를 5% 배당률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실 때 HMM의 적정 PER은 얼마? 6배 정도면은 적정하다. 얘 10배, 20배 못 간다. 그 정도로 조금 보시면서 하면은 한번 PER 한 5배 되면 사고 앞으로 뭐 해운 그 물류 운임이 좀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 딱 봤을 때 근데 지금 PER은 5배 나와. 그럼 살만하다. 물류 운임이 올라갈 때. 근데 쭉쭉쭉 올라가지고 PER 막 8배, 10배 가면은 비싸다. 요렇게 조금 보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일단 배당 성향 30%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마음은 안 들지만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은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당 성향 30%는 그 일반 투자자들이 들으실 때 번 돈이 30%나 준다고? 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라는 거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도 갈 필요 없어.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얼마? 한 60% 정도가 스탠다드예요. 번 돈의 3분의 1을 주주한테 주고 3분의 1을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유보금이라 그러면 안 쓰는 돈 잉여 현금으로 쌓아놓고 아니면은 비상시 비상금 쌓아놓든가 투자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60%. 그리고 여기서 세계 최고의 그 시장이죠. 미국은 얼마? 90%. 뭘 그 3분의 1이나 남겨 야 10%만 남겨. 90% 다 주주 들여. 이게 심지어 평균입니다. 미국의 평균. 미국은 70% 주는데도 허다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70%도 허다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대출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 아마 30% 준대. 공기업이 모범은 못 볼 망정. 네. 장기적으로는 30% 준다 그러고 단기로는 본인들 돈 빼먹어야 되고 본인들 실적을 이제 어찌 보면은 원금에서 해야 되니까 단기로 빼먹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빼먹고 그러고 난 뒤에는 아이고 회사를 좀 보수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예, 언제 IMF 같은 게 들지 모르고요. 아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한테 책임 물을 거니까 우리는 30%만 하겠습니다. 50%는 해줘. 번 돈 절반 주주한테 줘도 전혀 문제 없고 이거 특히 이 회사는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어가는데 50% 빼가도 돼. 그래도 회사 안 망해. 번 돈의 50%도 이 주주한테 나눠주고 감당이 안 되는 회사면은 그럼 경영을 진짜 잘 못하는 거지. 아무튼 너무 단기적으로 본인들의 단기 성과에만 집중한 그런 공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또 약간 너무 이렇게 돌려가기 회사가기 닭가기 느낌이라서 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공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